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인력 부족 사태 등으로 서류 적체 현상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기 세금 보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핸드폰을 맡겼다 자칫 온라인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매점들이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분유 등 영유아 식품까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큰 가운데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군사력 증가에 나섰고 미 정부는 화웨이식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세금 환급 적체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환급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환급을 좀 더 일찍 받으려면 빨리 접수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오늘부터 2021년도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 기간이 예년보다 단축된 가운데 팬데믹에 따른 미처리된 세금 보고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미처리된 2020년 소득 관련 세금 보고 서류만 1,000만 건에 달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전체 직원이 10년 전보다 2만여 명 줄었고 고객 지원 서비스 분야 직원 20%도 코로나 관련 문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 부족 사태와 미처리 세금 보고 서류 등이 맞물리면서 세금 환급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You would be on call for a long time and then maybe that call gets dropped or they send it to a different place and then you have to wait again. 때문에 올해는 필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세금 보고를 일찍 서둘러 마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두 가지 공문에 대한 꼼꼼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는 부양자녀 세금공제 선지급금 내역이며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지원금의 지급 내역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부양자녀 세금공제 절반의 경우 올해 세금 보고 시 공제해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nd that can be a little complicated. You have to fill out the form on how many dependents you have. You may have new dependents. Shared custody can create a complication. 세금 보고 시 서류가 누락될 경우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될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고 세금 환급금 지급도 은행 계좌 이체로 하면 세금 보고 접수 후 21일 내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탓에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분유 등 영유아 식품을 찾기 어려워졌는데요. 한동안 공급망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모들의 근심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이 비어있는 영유아 식품 선반. 분유 부족 사태가 시작된 건 2달 전부터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분유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도 허탕을 치기가 다반사입니다. We've noticed it being difficult to find maybe a couple months ago, 2-3 months ago, and then just recently we can't find it. We've tried all the local Targets. We checked Costco's, Costco online, Walgreens, Long's. Can't find it anywhere. 뉴욕주부터 워싱턴주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의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조사업체 IRI에 따르면 지난해 분유 매출은 40억 달러 이상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반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3주에서 4주 동안 분유 부족 현상은 더 악화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주요 유아용 분유 브랜드의 전국 평균 재고율은 95%에 달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는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me of the shortages are related to procuring the raw materials, some of it in production, some of it is in packaging, and then labor shortages in the factory, in transportation. 분유 엠파멜 제조사 레킷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출하량을 50%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식료품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This is my child. How am I supposed to feed my child if he does not have what he needs to be fed? Because people are either hoarding it or there's product shortage. 식료품 소매업체 엘버슨스 컴퍼니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식품 공급망 위기는 올해 초에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차질이 생겨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놓고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전력 강화를 천명했고 미국 정부는 이른바 화해의식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동맹국들이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군대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These deployments are proportionate and in line with our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they reinforce European security for all of us. At the same time, NATO remains ready to continue dialogue with Russia. 미국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군 8,500명을 동유럽에 배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나토의 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트 함대 소속 군함 20척을 발트의 훈련 해역으로 보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Эскалац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за счет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действий, количеством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осто ложью, которую, я имею в виду, вот эти те самые фейки. 군사적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면 이른바 화해의식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전략산업에 미국과 제3국의 첨단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권희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2,4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여력이 없어서 우선 무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콘을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배치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도 미국으로선 부담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군사 행동보다는 혹독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정작 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을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아 제재의 고통을 유럽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경제 구조는 동조화가 돼 있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게 되면 유럽은 굉장히 아픈 것이죠. 역효과도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서방은 경제 제재로 보복했는데 그 결과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켜 무역을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별도의 국제 결제망을 만들겠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지 등을 문서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주저앉힐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등의 선례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군사 행동의 후폭풍이 거의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침공을 단행해 원하는 결과를 완벽하게 얻곤 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200블락 그랜드 애비뉴의 27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1층 치폴레 매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he adult male that we were immediately met by, who tragically was on fire, who suffered second and third degree burns to 50% of his body, does appear to be a worker who was on the ground level inside of this restaurant that is undergoing renovation.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화재는 20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7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과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차드 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개인적인 신념 면제를 없애고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판 의원은 학교를 안전하게 개방하고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정기 검사 외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신과 관련해 개인의 신념과 제각각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일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 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아동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19%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여행 금지 국가에 도미니카 공화국 등 15개 국가를 추가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피지 등 15개 국가를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최근 28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인 지역에 발령되며 CDC는 4단계 국가로의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 국가 목록에는 120여 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1월 초 80여 개에 달했던 국가 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비필수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3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원격 수업을 연장했던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들이 서서히 대면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USC는 지난 10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개강을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측은 캠퍼스를 개방하면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는 천 마스크 대신 고품질의 의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UCLA는 오는 31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페사데나 시티 컬리지도 원격 수업을 거쳐 오늘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일부 학교들은 학교 주변과 상황을 주시하며 강의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르토스 칼리지는 3월 7일까지 일단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위티어 칼리지는 2월 21일까지 그리고 시선의 경우는 2월 14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N95 마스크 배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N95 마스크의 1차분은 미 중서부 일부 식료품점에 도착해 배포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번 주 내로 남동부 지역에서 추가 배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마스크를 수령하는 곳은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캔자스 등의 슈퍼마켓 체인 하이비며 미시건, 그리고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은 식료품 체인 마이어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전략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무상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별 대형 식료품 체인이나 약국 체인, 보건센터로 배송이 시작되면 성인 1인당 마스크 3장씩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종에 4개월 동안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화이자, 바이온테크 연구진과 텍사스대 의대 연구진이 백신 접종자의 혈청 샘플 조사와 중화 실험 등을 진행한 결과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다소 감소하지만 접종 4개월 시점에서 오미크론 방어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부스터샷 접종 4개월 이후 시점에도 오미크론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중증에 대한 보호 효과는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년 만에 하와이 노선을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여행 수요 추세에 맞춰 오는 4월 3일부터 하와이, 인천 노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항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회 이뤄지며 호놀룰루 공항에서는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는 밤 8시 20분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운항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 오는 7월부터 매일 1회로 증편 운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년 시절을 보낸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교통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남 상대원 시장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찾았습니다. 직성연설 단상에 올라선 이 후보는 처음으로 거리 유세에 함께한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연설을 권하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노저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상홍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후보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시장 서민의 삶에서 비롯됐다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교통난 해소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 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 C+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병점, 오산, 평택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인천에서 포천, 파주에서 여주를 연결하는 GTX-E, GTX-F 노선도 신설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세대포이론 선거 전략에 대해선 편가르기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세대포이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대를 포용해야지요. 어떻게 아픈 데를 더 찔러서 소위 말하는 염장을 질러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합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억울해서 피를 토할 지경이라며 부정한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 된 것은 당시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맹공을 퍼붓습니다.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 쇼였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은 강화, 사드 기지는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행동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불종, 또 정상회담은 정치쇼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만약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 같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먼저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실패한 선 비핵화론을 고수하며 말과 공약이 모순된다고 비판했고 한미동맹도 현 정부에서 강화됐다는 게 중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감원전을 반대하고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 기지를 방문한 안철수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전을 줄이는 감원전 방식으론 전기값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노동정책에선 노동이사제 반대에 이어 또다시 우클릭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법 제하에 반대한다고 SNS에 글을 올리며 이를 민노총 혁파 시리즈 2탄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두 정책에 모두 찬성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하는 한편 거대 노조 때리기를 시도하며 적어도 노동정책에선 보수화 색깔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율 반등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당들 횡포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또 우리 당은 작은데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당 남 탓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어 신림동 보시촌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함께 고민한 신 후보는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과 농민, 장애인 등 비주류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기약을 사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자 밀집 지역 주민 200만 명에 대해 두 번째 코로나 검사가 실시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약국. 감기약을 사려고 했더니 신분증과 전산 등록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해열제와 기침약, 항생제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증세를 감기로 오인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베이징 누적 확진자는 52명.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이 더 강화됐습니다. 주민 200만 명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펑타이구는 2차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단체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베이징에 온 외국인 2,600여 명 중 72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격리되는 등 올림픽 방역도 비상입니다. 한편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된 우한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경질됐던 마고창 전 우한시 당서기가
공직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이 소식이 보도된 뒤 비판글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당국의 검열로 부당한 발언이라며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실에서 한 괴한이 강의실에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23일 해당 학교의 학생이던 용의자가 수업이 진행 중이던 강의실로 들어가 총을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총기 난사로 중상을 입은 한 명이 치료 중 숨졌으며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며 범행 이후 외부로 도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 상황 논의를 위해 서방 국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는데요. 노르웨이 외무부 초청에 오슬로를 찾은 탈레반 대표단은 23일 아프간 여성운동가 등과 만난 뒤 방문 둘째 날엔 미국, 영국 등의 관리들과 만나 아프간 동결 자산 해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여성의 인권 유린과 공포 정치로 그동안 합법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방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합법 정부로 행세할 구실을 만들어줬다며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에 입국한 해외 선수단 중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3일 입국한 관계자 529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명이 선수단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직위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적 역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지 하루 만인 24일 반란군 로슈카포레 대통령을 축출하고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국영TV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TV에 출연한 10여 명의 군인들은 부르키나파소는 군사정부가 통제할 것이며 현 정부와 국회는 해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반란군은 치안 악화와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총격전 벌이 끝에 대통령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구금된 카보레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타이완은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형광 특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해서 주변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벌칙까지 시행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래도 음주운전, 영안실 청소 벌칙입니다.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냉동고를 닫고 또 화장터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 이들은 청소부가 아니라 음주운전자들인데요. 지난 18일 타이완 가오슝시가 음주운전자 11명에게 장례시설 청소 벌칙을 내린 겁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를 대상으로 기존 처벌 외에 장례시설 청소라는 사회봉사가 추가된 건데요. 생명의 소중함과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해보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런 벌칙이 나오게 된 건 지난해 말 일가족 4명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단이 됐는데요. 당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동종 전과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에선 이맘때 종교적인 기념일에 맞춰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길 바라면서 얼음 목욕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 잡는 얼음 목욕, 입수 여성 실종입니다. 영하 20도 맹추위 속에 수영복 차림으로 얼음물에 뛰어드는 사람들. 차가운 물 속에 성호를 긋고 머리가 푹 잠길 정도로 몸을 담그는데요. 지난 19일 종교적 기념일인 정교의 주연절에 관례에 따라 입욕 행사가 펼쳐진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강에서 얼음물에 뛰어든 여성이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아직 이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사고 당시 여성이 뛰어든 곳은 초당 약 11m의 강력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여러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제계 거물로 불렸던 한 사업가가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장님의 기막힌 인생, 천만장자에서 노숙자로.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차림의 노숙인. 중국의 한 기업 회장님이었다는데요. 믿어지시나요? 지난 20일 광동성 선전시 관계자가 추위에 떨던 그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했더니 한때 천만장자로 이름을 알린 장윤천 씨였던 겁니다. 그는 고향인 산둥성에 의료회사를 차려 성공한 뒤 홍콩과 선전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했다는데요. 당시 그의 회사 지분이 90%를 넘고 회사 직원은 수백 명에 달했다고요. 하지만 2003년부터 6년 동안 무리한 사업 확장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2017년 파산하면서 상황이 악화돼 2년 전부터는 폐품을 팔아 구걸 생활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는 사업 성공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가 이런 처지가 알려지자 가족들은 그를 고향인 산둥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인간에게 강제로 뿔이 잘린 채 발견된 코뿔소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산채로 뿔 잘린 코뿔소, 이제 야생으로 갑니다. 6년 만에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맹훈련 중인 세하라는 이름의 수컷 코뿔소를 소개합니다. 세하는 지난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밀렵꾼에게 산채로 뿔이 잘리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당시 밀렵꾼들은 코뿔소 뿔을 훔쳐가려고 두개골 뼈까지 일부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세하는 죽기 직전 동물단체에 구조됐고요. 모금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뿔을 이식하는 등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힘든 치료를 거뜬히 견뎌내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세하. 4년 전엔 암컷 코뿔소도 만나서 건강한 새끼도 낳았다고 하니까요. 경사가 따로 없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